글로벌 이슈들 함께 브리핑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증시는 일단 약간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구체적인 글로벌 증시의 마감 상황 어땠을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김민아 앵커, 이번에 마감 상황 어땠나요? 네, 일단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현상을 보고 사람마다 해석이 다 달라지듯이 시장의 반응 또한 이 다른 해석에 따라서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우선 유럽 증시는 미국의 긴축 기조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소폭으로 상승한 채로 출발을 했고요. 또 결국에는 소폭으로 상승한 채로 장을 마쳤습니다. 다만 변동성은 상당히 강한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장 초반에도 급등하는 흐름이 나타났다가 다시 한번 주춤하며 점심시간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시 한번 실망감을 안겨주는 모습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 이후부터는 다시 한번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그 이후에도 변동성이 강하게 나타나다가 결국에는 4,309포인트 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이 경제 지표가 의미하는 바와 정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면서 유럽 증시는 이 긴축 기조가 완화될 것이라는 점에 조금 더 촉각을 민감하게 세운 건데요. 이에 따라서 소폭으로 상승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원유 선물 가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유 선물 가격은 0.2%로 소폭으로 하락한 채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 선물 가격 같은 경우에도 변동성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났는데요. 최근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번지게 되면서 이 원유 가격까지도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전일 시장에서도 변동성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조금 더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만 다시 한번 주춤하는 모습으로 80.45달러의 장을 마쳤는데요. 그 전날에 비해서는 그래도 소폭으로 상승한 추세입니다. 네, 이렇게 유럽 증시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미국 증시 상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알려주시죠. 예, 내일 시장을 앞두고 거래량이 평소보다 크게 감소했던 가운데 다소 부진한 고용 지표에도 불구하고 오늘 뉴욕 증시는 강보합권에서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으며 지수별로는 다우지수가 0.01%, S&P 500은 0.36,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0.76%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업종별로는 헬스케어, 유틸리티, 부동산, IT, 항공업 등이 상승하면서 오늘 시장을 이끌었고 반면 건설, 제조, 기초 소재 업종이 약세를 보였으며 미국 국채금리와 WTI 원유 가격은 전일 대비 큰 변화가 없었고 미국 당국이 바이낸스와 자오창핑 CEO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이번에는 호주가 파생상품 사업 라이센스를 취소했다는 뉴스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이 소폭 하락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호주 증권투자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바이낸스 그룹의 현지 사업 운영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고 회사 측은 호주 내 파생상품 거래소는 폐쇄되지만 현물 플랫폼은 계속 운영할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 종목들을 보면 증권사 시티그룹의 매수 추천으로 항공사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가 1.5% 상승했는데요. 시티 측은 회사의 1, 4분기 실적은 회사의 긍정적인 2분기 실적 예상치를 제공하고 있으며 강력한 연간 예상 실적이 반복된다면 잠정적으로 긍정적인 촉매가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권사 UBS가 연방예금보험공사로부터 파산한 실리콘밸리 은행의 예금과 대출 등을 인수한 퍼스트 시티즌스 뱅크의 향후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는 뉴스로 오늘 퍼스트 시티즌스가 0.2% 상승했고 내년부터 제품 라인업을 대대적으로 단순화하겠다고 밝힌 미국 2위 자동차 업체 포드모터는 0.8% 하락했던 가운데 지난해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던 포드는 올해 이 같은 생산 공정 합리화와 원자재 가격 하락 등을 통해 최대 25억 달러 이상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가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난 뉴스가 오늘 개장초 시장의 부담 요인이었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 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2만 8천 건으로 월가의 전망치였던 20만 건을 상회했고 청구 건수가 20만 건을 넘어선 것은 지난 3월 초 이후 한 달 만으로 전주에 24만 6천 건보다는 다소 주춤한 수준이었습니다. 노동부는 당시 19만 8천 건으로 발표했지만 이번부터 통계 기준을 바꾸면서 19만 8천 건에서 24만 6천 건으로 수치를 변경하게 됐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노동시장 과열이 진정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20만 건 초반대 수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비슷한 것으로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이른바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82만 3천 건으로
2021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한편 미국의 노동시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조짐은 어제 지표에서도 보여주었는데요. 민간 고용 정보 업체인 ADP사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 내 민간 고용은 전달 대비 14만 5천 개가 증가해 예상치였던 21만 개를 하회한 바 있습니다. 크리스티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가 세계 경제가 수년간의 저성장에 직면해 있으며 향후 5년 동안 연평균 약 3%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IMF와 세계은행 총회를 앞두고 워싱턴 DC에서 열린 연설을 통해 IMF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향후 5년간 세계 경제 성장은 1990년 이후 약 30여 년 만에 가장 취약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IMF는 오는 11일 새로 업데이트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긴축 통화 정책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이 같은 암울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높은 인플레이션 상황은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계속 올려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최근 미국과 스위스의 은행 불안까지 거론하면서 은행 시스템이 불안정해지면 당국자들은 인플레이션과 금융 시스템 보호 사이에서 더욱 복잡한 상충 관계에 직면할 것이라면서 어느 때보다 경계심을 갖고 민첩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그는 특히 저소득 국가의 타격이 클 것이라면서 미국 등 선진국의 90%에서 높은 금리 영향으로 경제활동이 둔화되는 가운데 저소득국들은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하고 수출이 감소하면서 더욱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일회용 포장 제품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롯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포장재 전문기업 쉴드에어 코퍼레이션의 주가가 지속적인 상승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증권사 UBS는 신흥시장에서의 1인 가구 증가, 그리고 유통기간 연장을 위한 일회용 포장 사용 증가 등의 요인으로 인해 식품 보관용 진공 밀봉 포장 시장의 성장력이 더욱 커질 것이라면서 이 같은 포장 부분은 회사의 최종 시장으로 세계 각국에서 전자상거래와 모바일 쇼핑 시장 성장에 따라 최대 수혜를 입을 것이라면서 수요량이 더욱 긍정적이 될 것이라면서 약 13% 이상의 수익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UBS는 이런 전망과는 달리 최근 쉴드웨어의 주가는 지나친 약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현재 시장에서의 회사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 회사를 담당하는 월가 분석가 10명 중 6명은 투자 의견을 보유로 제시하고 있지만 목표 주가는 대체적으로 향후 12개월간 현재보다 약 25% 이상의 상승을 예측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쉴드웨어의 주가는 0.2% 하락한 46달러 87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굿 프라이데이로 인해 뉴욕 증시가 휴장하며 노동부의 3월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와 실업률이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23만 8천 건의 신규 고용과 전달과 동일한 3.6%의 실업률이며 이어 연방준비제도의 3월 소비자 신용 액수가 발표되고 시장의 예상은 전달 대비 증가한 220억 달러이며 내일은 실적 발표 기업은 없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미국의 고용시장과 관련되는 경제지표 살펴보셔야겠고요. 뉴욕 증시가 휴장한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유럽 증시 그리고 미국 증시의 마감 시황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국내 증시 마감 시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어제 코스피 지수는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1%대 하락률을 나타내면서 3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장을 마쳤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지수를 하락으로 이끌었습니다.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을 다 같이 합친다면 거의 1조 원 가까이 되는 매도 물량이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코스피 지수는 1.44% 하락한 2,459포인트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시더라도 대부분 업종들이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어제 하락했던 업종이 더 우세했던 가운데 의료정밀 섹터가 가장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 급등했던 의료정밀 섹터가 어제장에서는 2.81%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2차전지 그리고 반도체주들이 최근 올랐던 것에 대해서 조정을 받으면서 파란불을 켜냈습니다. 다만 의료정밀과 최근에 함께 탄력을 받았었던 의약품 업종들은 어제도 빨간불을 켜내면서 1%대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섹터별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전기전자 섹터 살펴보실 텐데요. 전기전자 섹터 살펴보시면 우선 삼성전자가 2.5%로 가장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도 0.95%의 하락률을 드러내면서 1% 가까이 되는 하락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는 어닝 쇼크에 대한 우려감을 안으면서 이렇게 하락을 하는 모습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우선 삼성전자의 실적이 오늘 발표가 되는데요. 실적 전망이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습니다. 오늘 예정된 실적 발표에서 삼성전자의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점쳐지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2.5% 밀리는 모습이었고요. 다만 한 가지 베팅해볼 만한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2분기에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상저하고 패턴이 드러날 수 있다는 증권가의 분석이 마지막 카드로 작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을 안고 있는데요. 따라서 어제 주가는 2.5% 밀린 62,30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0.95% 하락한 83,800원의 장을 마치면서 어제는 약세 흐름으로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2차전지 관련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기전자 섹터 내에서도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조정을 받았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1.36% 밀렸고요. 삼성 SDI가 4%대 급락하는 모습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그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7%대 강세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급등했던 것에 대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이 빠져나가며 4%대 하락세를 연출했습니다.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급등을 했습니다만 이내 다 뱉어내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4.24% 하락한 74만 5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 이렇게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조정을 받은 가운데 여기서도 여전히 빨간불을 켜낸 종목이 있습니다. 거의 홀로 급등을 한 종목인데요. 바로 SKI테크놀로지입니다. SKI테크놀로지가 어제는 7%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93,300원까지 종가를 형성해내는 모습이었고요. 장중에는 변동성이 강하면서 이 탄력이 둔화되기도 했습니다만 나중에 막판에 가서 다시 한번 급등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SKI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결국 이번에도 답은 미국의 IRA 법안에 있었습니다. SKI테크놀로지는 리튬 이온 배터리 분리막을 제조하는 기업인데요. 2차 전지를 제조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재료들은 4가지가 있습니다.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리고 전해질이 있는데 SKI테크놀로지는 분리막을 제조함으로써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어제 시장에서 또 한 번 도드라진 섹터는 단연 비금속 광물 섹터였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수출 금지 소식과 함께 히토류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을 했는데요. 그중에서도 눈여겨볼 종목은 2가지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니언 머티리얼이 24% 넘게 급등을 했고요. 주가는 3,725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후장 들어서면서부터 급등을 했고요. 일주간의 수익률을 보시더라도 29%대 수익률을 나타내면서 급등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또 유니온은 30%로 상한가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30%를 꽉 채우면서 상한가를 달성하며 8,710원에 거래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중국 정부가 히토류 자석 제조 기술 등을 수출 금지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국내 히토류 관련 종목들이 반사 수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중국의 개정하는 수출 금지 제한과 관련해서 국가 안보와 사회의 공익을 목적으로 명시를 했는데요. 자석은 전력과 자력을 이용해서 회전을 일으키는 모터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으로서 항공기, 전기차, 로봇 등 산업기기와 휴대전화, 또 에어컨 등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관심을 받은 겁니다. 이에 따라 히토류 관련 종목들 어제장에서 급등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또 코스피 시장에서 마지막으로 서비스 섹터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가 어제 7.5% 넘게 급등한 채로 장을 마쳤습니다. 종가는 20만 5천 원까지 올라서면서 강하게 장을 마치는 모습이었는데요. BTS가 원인이었습니다. BTS의 지민이 이 미국의 빌보드 차트 1위를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첫 솔로 앨범인 페이스의 타이틀곡 라이크 크레이지가 1위로 진입을 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된 영향입니다. 네, 넘어가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어제 하락한 채로 장을 마쳤습니다. 870포인트 선까지 내주는 모습으로 약하게 장을 마쳤는데요. 전거래일 대비 0.78% 하락한 865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타나면서 지수를 하락으로 이끈 거고요. 섹터별로 살펴보시면 그나마 코스피 시장보다는 빨간불을 조금씩은 살펴보실 수 있지만 여전히 파란색이 더 우세한 모습입니다. 조정을 받았는데요. 우선 그중에서도 빨간불을 켜낸 종목 한 가지 살펴보시죠. 대표적으로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에코프로가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1.36%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5.32%로 강한 탄력을 받아 나갔습니다. 우선 에코프로를 가장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에코프로 어제 장중에 변동성이 강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급등을 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약간의 박스권 장세가 나타나다가 장 막판에는 다시 한번 탄력을 받아 나가면서 1%대 상승률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만 5배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세 달간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372%나 수익률을 기록을 했고요. 1년간은 432%의 수익률을 안겨줬습니다. 3년간 보시면 무려 2,583%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면서 최근 시장에서 가장 잘 가고 있는 뜨거운 종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증권가 전문가들은 이 과열 경고장을 날리고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잠재력이 큰 것은 분명하지만 주가가 단기간에 지나치게 올랐다는 건데요. 또한 MSCI 한국지수에 편입이 될 가능성이 제시되며 급등하고 있지만 MSCI 예외 교정에 걸릴 수 있다는 점은 꼭 염두에 두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잇따르면서 주가는 무섭게 또 한 번 올랐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국내 증시 그리고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